네, 오늘 10월 26일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번 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날입니다. 오늘 11.6이 있었는데 3남매가 모두 보이지 않았다는 것부터 얘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죠? 네, 36주기, 네. 11.6 36주기 추도식이 구미에서 열렸고요. 네. 또 국립현충원 두 군데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네. 국가 행사가 아니고요. 어쨌든 네. 민간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숙모하는 그런 분들이 주체가 돼서 했던 모임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 형제들 지만, 근정 씨도 역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구미에서 열린 행사인데 한 1,000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행사인데요. 자, 저 젊은 시절에 이제 박정희 정부와 아주 대놓고 아주 강하게 싸웠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참석을 했죠. 네, 김문수 지사가 오늘 이제 네. 행사에 네. 참석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김문수 지사는 70년대에 네. 그 노동운동을 하다가 남영동 그 대공분실, 네.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네. 단지 어찌 보면 그 박정희 정권과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의 어떤 군사시절의 그 군사정권 시절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은 뭐라 하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그 반 박정희, 네. 네. 반 이승만, 네. 그리고 반 재벌이었는데 네. 지금은 다르다라고 네. 이미 선언을 한 지는 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특히 이 행사에 아마 각별히 참석한 이유는 네. 그 지금 내년 총선에 네. 그 대구에 네. 그 이한구 의원이 하던 그 수성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대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김부겸 의원과 네, 네. 붙어서 아마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층을 네. 얻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36주기 행사는 그 경북 구미에서 열렸고, 지금 김문수 지사가 참석한 저 행사는 어제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열렸던 행사인데, 자,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 참석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보통 하루 이틀 전 미리 다녀가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첫 해, 지금 3년 연속 참석하지 않은 거로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지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11.6 이 전날 조용히 사실은 참배를 하고 갔다. 네. 그런 기록도 좀 전해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네. 영상은 4년 전이 그렇죠. 2011년 모습이죠? 저게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자리 네.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옆에 박지만 씨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2011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 해이기 때문에요. 네. 그때는 이제 어떤 사인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거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있을 대통령께 두 번, 또 중요한 세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통해서 KFX에 관련된 얘기를 듣는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는 친국을 하겠다. 네. 이런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자, 네. KFX 사업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방미 외교도 상당히 빛을 발한 거 아니냐. 네. 미국한테 대놓고 퇴짜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펜타곤까지 가서 한미 간의 어떤 네. 그 우위를 다졌는데 결국 핵심 기술 이전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네. 어떤 외교 안보 라인 상당히 공경에 처해졌는데 이번 주 드디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들이 와서 나에게 직접 설명을 해라. 어떤 게 문제였고 왜 2달간 이 보고를 미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여러 핵심 당국자들이 대통령 앞에서 직접 질문받고 보고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참 묘한 인연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전 장관과 동기 동창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요. 네. 박근혜 아하, 대통령 잠깐만. 이게- 왼쪽에 계신 왼쪽 네. 동그라미 박근혜 아. 대통령 모습이고요. 네네. 네. 지금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네. 아래쪽 있는 게 이제 장명진 방사청장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서강대 전 장관과 다닐 때 네. 실험실에서 같이 실험을 했던 동료라고 본인의 회고록에도 명시할 정도로 상당히 친밀감이 있었던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요. 그동안 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렇게 핵심 기술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태 보고를 못했다는 건데 대학교 동기 동창을 그렇게 친밀해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한 거라면 왜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없네요. 이제 보고를 누가 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쟁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요. 네. 어쨌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여기에 네.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철기 수석이 과연 몸통이냐,
이 보고를 느끼한 몸통이냐를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노리고 있는 건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세 번째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정이라면 역시 내일 있을 대국회 연설인데 박성원 의원께 간단히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박성원 의원이 대통령의 중요 핵심 참모라면 네. 어떤 건의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대통령 핵심 참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쭐 건 아니었는데. 불가능한 가정을 하니까 갑자기 네, 네. 당황스러운데. 알겠습니다.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네. 내일 그 연설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자, 이렇게 찬반 논란이 이렇게 강한데 네. 왜 근현대사 부분을 특히 그 문제가 많다고 보는지 그리고 왜 그 방법은 국정화밖에 없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특히 그 방식이 국정화여야만 하는가 공무원 네. 다른 방법은 안 되는가 네.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고 네. 또한 그 현재 국정화로 갈 경우에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이 선때 뭐 얘기를 하면서 네. 친일이나 독재 시절을 미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친일 독재 이 부분은 없고 5.16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기술하도록 네.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네. 이런 보장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자, 내가 내 아버지와 관련된 역사 해석과 관련해서 교과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냉정하게 내가 먼저 검증하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그 지적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관련된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고 계속 이어갑니다.